생명도 풀이를 좀 합시다. 난도 있는 문제로만 얘기하면 생명도 이번에는 좀 쉬웠던 것 같고, 등급 컷을 봤을 때는 조금 걱정될 정도네. 너희들 말고 전체적으로 이 전체 시험지적으로 봤을 때 등급 컷이 물론 시험이 좀 쉬운 편이어 가지고 그런데 자, 생명도 좀 빨리빨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A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읽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읽으면 무조건 시간, 기억이 나는 생명의 특성, 푸른색 등을 은색 등을 통해서 천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뭐야? 적음과 진화겠지. 적음과 진화만 빨리 찾으면 될 것 같네요. 분열법, 생식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물질대사. 생맥 나오면 그냥 유전. 그 다음에 성체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형질의 발현으로 봐야 되겠죠. 그치? 발생. 그 다음에 더운 지역의 사망 여우는 이거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고, 원래 안 어려운 문제니까. 자, 이번은 기관계 통합작용을 나타낸 건데, 폐설계, 소화계, 호흡계, 순서 없이 나타난 거입니다. 라고 했고,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한다. 그랬으니까 소화계일 수밖에 없고요. 그죠? 오줌 나오면 네가 당연히 배설계인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네가 호흡계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간은 호흡계고, 호흡계의 특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나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일부는 다에서 사용한다. 그런데 배설계든 소화계든 전부 다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 이제 내가 이때 이렇게 써주진 않고 내가 써준 게 하나 있다면 이런 거죠. 세포 호흡은 전부 다 일어난다 그랬지. 살아있는 세포에서 세포호흡은 다 일어나요. 모두 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나와. 호흡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지. 세포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럼 세포 호흡은 포도당이랑 산소를 써야 돼. 그러면 배설계에서 산소를 사용한다. 괜찮지? 세포 호흡을 해야 되니까. 네. 자, 소화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건 너무 맞추기 쉽잖아. 네. 그래서 호흡계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 배설계한테 좀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배설계한테 세포 호흡을 할 거냐. 여기서는 영양소를 사용하냐고 물어봤는데 역시 세포 호흡을 해야 되니까 사용해야 됩니다만 고민하지 않고 풀었으면 좋겠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포 호흡은 어디 가나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추신경을 나타냈는데 동공반사의 중추는 누굽니까? 연수가 돼야겠지. 무릎반사의 중추는 누가 있어? 척수가 돼야 되겠고. 자, 중간내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기억과 니은은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동공반사, 왜 중수라겠냐? 동공반사는 중내죠, 중내.
연수 내가 말 잘못했다. 네. 눈이니까 눈깔 동공만사 감당하는 건 중내. 자, 그래서 봐봐. 수능이나 이 평가원 문제는 훨씬 더 그런데 그림의 위치를 보고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 다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척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척수여야 되지. 그림 보고 너무 하지 말고 글씨를 좀 읽어야 됩니다. 자, 니은의 교감신경 아무 상관없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뇌줄기는 척수가 안 되죠. 뇌줄기는 계속 나오네. 뇌교가 원래는 안 나왔는데 자꾸 수능 특강에 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신경 쓰자 이제. 네, 뇌교라고 하는 것도 어디 위치나 막 기능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아니야, 평가원은 안 나오지 않을까? 수능이란다. 6평을 보기 전에 꼭 수능 특강은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론표를 좀 읽자. 생명은 좀 그래야 돼. 화학하고 물리는 좀 덜한 편인데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읽어서 거기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얘도 뭐 아주 쉬운 예 중에 하나인데 핵막이 손실되는 시기가 전기여야 하죠. 이제 뉴클레어 소음은 다 있어야 되고요. 이제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가 S기여야 되지요. 뭐 그런 것만. 그래서 네가 M기, 네가 S기, 네가 지원기 이럴 수 있겠네. 이제 복제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렇죠? 자, 체세포 분열에서는 감수 분열 안 나온다 그랬지 절대. 염색 분체 분리, 당연히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야. 이제 상동 염색체 분리는 체세포 분열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염색 분체 분리. 니은 디귿이야. 뭐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물질대사에서 5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아. 자, 녹말을 포대당으로 분해하는 거는 이화 과정, 소화의 과정이었을 거고요.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거는 동화작용 중에 하나죠. 우리 몸에서도 합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억이 포도당이 세포 호흡에 사용된 결과 노폐물에는 암모니아가 있으면 안 되죠. 아미노산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가 운동하는 동안에 포도당의 변화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혈중 포도당의 농도. 누가 정상이냐? 이 유지되는 게 정상이지? 유지되는 게 정상이어야 돼.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안 변하면 그것도 비정상이야.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일단. 그 다음에 B는 이자의 베타세포 파괴돼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1형 당뇨라고는 하는데 어차피 1형 당뇨, 2형 당뇨라고 이름으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냥 인슐린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의 농도가 조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보자.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이게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나중이 훨씬 많아야겠지? 네. 그래서 T1일 때보다 운동 시작 시점일 때보다는 나중이 더 많아야겠지? 네.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생명은 도대체 왜 낮을까? 등급 컷이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지. 이게 어떤 효과냐면 3월 모의고사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생명이 그 정도 나오나 보다 하고 그 정도만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 3월만 그러겠냐마는 원래 약간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평에서 좀 시험을 못 보게 될 텐데 시험에서 6평에서 좀 못 보는 학생들은 뭐냐면 3, 4월은 1등급 나왔는데 잠깐 공부 안 해가지고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만큼 아직 실력이 안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6평은 너무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경향성을 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비교적 편하게 봤으면 좋겠어. 9평은 너무 잘 봐야 되고 9월 모평은 있잖아 좀 긴장하면서 봐도 돼. 그 떨려도 괜찮아. 그냥 그래도 좀 긴장하고 봐야 돼. 그럼 거의 그 원서를 쓸 때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원서를 쓸 때 9월 모평에 딱 보고 야 너는 정시로 여기는 가겠다 싶은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라인을 봐야 수시를 쓰지. 야 거의 너는 아무리 잘 봐도 수능에서 이 정도 점수만 딱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비슷비슷한 대학들을 좀 써야 되는데 훨씬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아래 대학은 좀 안 쓰는 게 나으니까 수시를 쓸 때는. 그러니까 대학이 봐봐 점수 차이가 좀 비슷비슷해. 사실 서울대, 연대, 고대는 정시 점수 차이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 약간 높지 서울대. 약간. 근데 연고대랑 약간 과별로 좀 차이 나는 게 성대, 한양대, 중앙대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선호하는 거는 대부분 성균관대를 많이 가겠지. 선생님 저는 그래도 수원은 절대 싫어서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애들은 한양대를 갈 거고. 그래서 선생님 저는 대기업이 좋습니다. 그러면 성대를 갈 거고. 대부분 이렇게 가겠지. 여기 떨어지고 이렇게 붙으면 당연히 중앙대를 가겠지. 대기업 거를 좋아하니까 대부분. 이런 라인이라서 이과는 이 다음 밑에 있잖아. 그럼 다 거기서 거기. 물론 뭐 단대, 세종대 이렇게 보면 좀 어렵겠지. 니들이 고르기. 다 합격하면 어디 갈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여러 개 쓰는 거가 의미가 없어 사실. 내가 니들 입장에서 선생님 저는 세종대를 붙나 광운대를 붙나 뭐 숙대를 붙나 비슷비슷합니다. 숭실대를 붙나 그러면 그걸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최대한 좀 줄이고 높여서 쓰는 게 좀 좋은 라인이고 왜냐면 정시로도 웬만하면 가니까. 그러니까 정시 라인들을 좀 잘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의대 약대 빼고 공대 기준으로 좀 봤을 때 평균 한 2 정도 이상. 그러니까 올 2를 맞았다. 그러면 뭐 정시로 성균 한양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한 2.5 밑에까지는 다 노려볼 만하지. 경희대, 뭐 건국대 이런 데는 좀 노려볼 만합니다. 동국대, 홍대는 안 되고 홍대는 좀 더 약하고 뭐 뭐 시립대라든지 뭐 서강대라든지 이런 쪽은 좀 해볼 만하고 여기서 한 3등급까지 벗어나면 좀 안 좋고 그래도 3등급하고 평균 2등급 좀 이 안에 들어가야 있는 물론 영어 같은 게 한 4등급, 5등급 나와도 그건 상관없고 조금 더 좀 쪼여주는 요런 선 라인까지를 좀 맞춰주는 게 이제 그다음 뭐 세종대라든지 뭐 숙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서울권에 들어가고 싶으면 좀 이름 있는 대학이라도 좀 가서 다닐란다 하면은 뭐 3.5 안에는 들어야겠지, 수능 점수가. 이제 그 정도 들면 다 갈 수 있어. 지금 인구수도 적은데. 이번에 의대 정원이 어떻게 정확하게 될지 모르지만 좀씩 다 어쨌든 늘어날 거라고 치면 땡큐지, 정시로. 그래서 더 많이 더 들어갈 거고. 이번 작전이 바뀌면서 나는 이과생들이 쪼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긴 있는데, 이과 과열이 좀 너무 많이 돼서 문과를 좀 택한 애들이 좀 많거든. 그런 부분도 있진 않지만, 없지는 않지만, 지금 의외로 내신으로 가는 합격 점수는 문과 점수가 더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이과가 더 좀 좋아진?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한 경희대 수준을 얘기해 보면 한 3.0에서 2.5면 이과는 합격했거든. 근데 문과는 2등급 밖으로 떨어진 애가 경희대를 합격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다 1등급대가 가야 돼. 그만큼 빡빡했거든. 근데 이제 변했어. 이과들이 조금 많아졌어, 인원수가. 그래서 문과가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지금 한 2.4도 합격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널널해진 상황이 된 거지. 어쨌든 6평만 갖고는 아직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6평을 딱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공부를 좀 이제 작전을 짜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그 안에서 내가 모의고사 좀 보면서 하긴 할 텐데. 자, 그래서 6평 잘 보라고. 그걸 대비해서 공부를 좀 하라고. 생명은 좀 많이 해. 이렇게 3월, 4월 난이도만 생각하다가 6평이 딱 닿으면 정말 갑자기 뜨끔할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과학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 수능에 걸려 있는 문제잖아. 자, 봅시다. 정상인에게 기억을 투여하고 일정한 시간 후에 니은을 투여했을 때 혈장 삼투압을 시간에 나타내는데 물과 소금물을 순서 없이 나타냅니다. 이런 거 실험하면 안 된다. 그치? 세상에 소금물을 넣었다고? 이때 뭐 넣겠니? 혈장 삼투압이 뚝 떨어졌네? 물 넣겠지? 그치? 그 다음에 소금물 넣겠지? 소금물 사람한테 투여한다고? 그러면 안 돼. 자, ADH의 농도는 짤때 생기는 거지. 그치? T1일 때 물 먹었을 때는 안 나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물 먹었을 때는 안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ADH 많이 나와야겠지? T1일 때가 낫다. 틀렸네요. 그치? 항상 글을 빨리 읽기 위해서는 좀 보다를 좀 지우는 방향으로 해. 항상 글 읽으면서. 자, 오줌은 T2일 때가 물 먹었을 때 오줌 많지 뭐. 쉽게 풀라 그래서 뭐 ADH 나왔고 제흡수 그렇게 고민할 필요 있냐? 그치? 물 먹으면 오줌 많이 나와야지. 그치? 그렇게만 편하게 풀으려고 했습니다. 자, 모기를 매개체로 전염되는 말라리아 병원충은 무조건 외워야 돼. 이 모기로 매개되는 거는 이제까지 항상 등장을 했습니다. 간은 독감이니까 그리고 결핵은 균이어야 하죠. 그치? 결핵은 균. 가가 독감이고 가와 나는 유전 물질을 모두 갖지? 유전 물질은 다 가져야 합니다. 항생제는 균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맞는 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자, 가설을 봅시다. 다음 문제는 기온이 높으면 곤충을 유인하는 물질의 발출량, 곤충 유인물,
꽃에서 유채꽃이 있는데 너무 평소보다 온도가 넘으면 곤충이 안 온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조절해야 될 조작변이 뭐가 되겠어? 기온이 되겠지. 온도가 되고 종속변이니 물질의 양이든지 아니면 곤충의 양을 보여도 되겠지. 곤충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자, 온도 조건을 봤더니 방출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결론만 보면은 방출량이 감소한다는 결론도 냈으면 가설이 맞은 거지? 그럼 가설이 맞다면 너가 온도가 낮은 거, 아니 낮은 거 네가 높은 거지. 온도가 높으면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평균 기온과 같음, 네가 높음, B가 높음이 되겠죠. 그래서 B가 높음이 되는 거죠. B가. 당연히 연역적 방법이고 잠적적 결론이 가설이죠. 가설. 자, 내가 이번에는 넘어가지 말고 풀라고 했는데 했을까? 너무 그냥 사실 약간 고마운 문제이지 않냐?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 라인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내가 해보면 숨도 쉬지 말고 2, 4, 6, 8, 10 하냐 그랬지? 나 아까부터 왜 pH 때부터 숫자를 빼먹고 하는 거니? 2, 4, 6, 8, 10, 12. 자, 그리고 16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는 2, 3, 4, 5, 6, 7 이거에는 익숙해져야 되지. 이 숫자 조합이 익숙해야지. 다음 이 H대의 길이는 매번 다르다 그랬지. 이 숫자는 똑같지만 여기 들어갈 숫자는 이제 매칭을 시켜서 맞춰야 돼. 그런데 비교적 너 더한 게 10인 경우가 한 60% 정도? 너희 둘이가 여기가 16인 거, 그러니까 A대가 16인 거는 여기는 알려주기도 했지만 안 알려줬어도 거의 99%야. 이게 16이 아닌 경우는 많이 나온 적이 없어, 거의. 그런데 여기가 10인 경우는 90%까지는 안 되고 한 70%?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 옆에는 3, 4, 5, 6 이런 게 편할 수는 있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는 그렇게 외우면. 그죠? 여기는 좀 익숙하게 좀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힌트가 기억하고 디귿이 이 14가 되는 거고 니은 대 디귿의 길이가 2대 3인 경우야. 무조건 짝수만 봐야지. 알겠니? 여기가 2대 3인데 니은과 디귿이 짝수만 안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두 번째, 너를 14로 만들려면 이런 느낌도 있어야 돼. 네가 짧으면 너도 짧지? 네가 길면 여기도 길어야 되고. 그러면 너를 14로 만들 거야. 기억 플러스 디귿이. 그럼 네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나 돼야 되잖아.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지? 네? 근데 네가 2대 3도 안 되잖아. 네? T1일 때 맞지? 이거 T1일 때. 니은데 디귿. 자, 얘 한번 봐볼게. 네가 14가 되려면 여기가 6이 돼야 되지? 그러면 2대 3이 되네? 그럼 네가 T1이라 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결국 한쪽 아이대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액틴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 니은 더하기 디귿 이 길이가 좀 자주 나왔던 10이 나오네요. 네? 아, 넌 10이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주고.
자, 너는 이제 28 정도 돼야 되겠지? 이거 적고 나면 무조건 2, 6, 7, 8 이런 거 해야 돼. 해 놓고 보는 거야. 알겠니? 6, 5, 4 이렇게. 자, 얘가 2 줄었으니까 T2가 될 거고요. 이런 상황이죠. 빨리 풀었을 거라고 기대하긴 했는데. 이 정도는 적어 놨어야 돼. 이렇게 안 했으면 다시 해. 좀 연습해서. 자, A는 6 더하기 5 하면 되겠네. 그러면 11 맞고요. H대의 길이는 2 차이 나는 거죠. 누가 더 기냐면 T2가 깁니다. 아이고. T1이 깁니다. 잘못할 뻔했네. 그 다음에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이거를 좀 봐야겠다. Z1에서 Z2 방향으로 거리가 19일이면 언제냐면 T1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H대가 여기가 8이고 이 길이가 10이면은 이 길이도 10인 거지. 그러면 19인 지점은 18이니까 여기까지가 너네 니은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를 풀 때 좀 안 망설였으면 좋겠어. 10으로 만드는 걸 먼저 외웠다면 우연히 맞았겠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틀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얘 여기를 10 맞추지 말고 아닌 경우 많습니다. 10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두 번째로 너를 보고 네가 2대 3이었다면 니은은 무조건 짝수일 거야로 짝수에 다 넣어보면 되지. 그게 무조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유전 파트인데요. 11번은 어려워서 나는 몰라 이러지 말고 응?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이러지 말고 좀 이제는 신경 써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내가 지금 풀이하고 있는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 문제 답 맞추려 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는 니들 그냥 어디 인터넷만 눌러도 다 나올걸? 네? 근데 니들이 시험지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할 건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 쓰고 영상을 다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본 다음에 맨날 까먹을 것 같으면 글로라도 주저리 좀 써. 이거부터 보기, 이거부터 하기 이런 거를. 그래야 패턴이라는 게 생기지. 그 다음에 그런 패턴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계속 써먹으려고 한다 보면 계속 사용하고 글로 적어봐야 되잖아. 그냥 한번 보고 알았어. 그냥 눈으로 읽어갖고 이해하는 걸로는 절대 적용 못해. 그럼 나는 이제 문제부터 볼 건데 봐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저런 걸 먼저 선택했는지도. 가는 A, B에 나는 B에 대해서 결정되는데 두 개는 5번 염색체, 한 개는 7번 염색체.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머릿속에서 이런 거가 합쳐져서 뭔가 만들어졌겠구나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런 연습했잖아. 상인 연관 독립 뭐 이런 거. 상반 연관 독립. 그러니까 아, 이런 상황이겠구나. 자, 두 개는 남자의, 한 개는 여자의 세포인데 체세포란 말이 없네. 이런 걸 확인해야 돼. 혹시 체세포인지 아닌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는데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가질 수 있는 거는 최대 4가지. 뭐 하라는 얘기냐? 경우에서 다 해보란 얘기야, 문제가. 여기서
멈춰 있지 말고 뭐든 해. 알겠니? 문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있잖아. 아 몰라. 니 둘이 남자, 니가 여자라 생각하고 풀어봤어. 말이 안 되네? 그럼 바꾸면 되지 또. 선택해야 될 게 여러 가지지만 계속해. 물론 여기서는 내가 눈에 확 띄는 게 얘들입니다. B, 라지 B와 스몰 B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건 둘 다 EN인 거지. 둘 다 EN인데 갖고 있는 게 틀리네. 네? 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다르다면 니들은 다른 놈 이런 거지. 그런데 여기는 1단계이기 때문에 너는 예를 들어서 성염색체는 없으니까 이 사람은 스몰 A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있지? 이것도 지금 보면 다 써져 있어. 제일 먼저 뭐 하자 그랬냐면 유전자형 쓰자고 했잖아. 오케이? 자, N인지 EN인지를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갖고 있는 유전자형을 적어. 야, 이게 그렇게 힘든 이론이냐? 아니잖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어도. 자, 이거 하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선생님 이거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돼. 11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둘 다 1단계든 2단계든 간에 그런 거일 텐데 EN이니까 너는 이렇게 돼 있고 너는 EN이니까 AA고 라지 B 스몰 B고 라지 DD란 얘기 아니야. 그럼 너랑 무조건 세트여야 되네. 왜? 이 사람은 라지 A가 없어. 그치? 이 사람은 스몰 A가 없고 이 세포에만 없는 게 아니야. 이거는 EN이니까 그냥 안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개는 남자 거 P라고 했으니까 네가 P, 네가 Q. 성염색체가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지. 자, 그 다음에 봐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 잘 봐. 남자 할 거야. 왜 이렇게 그렸냐면 라지 A 밑에 니들이 바뀌나 안 바뀌나 뭐 똑같은 상황 아니야. 너 스몰 AA 라지 B 스몰 B 아무렇게 써도 되는 거였네. 남자는 라지 DD 여자는 라지 D 스몰 D 이런 상황이 됐네요. 오케이. 자, 너는 이제 유전자형이 최대 4가지가 나온다 했으니까 너 2가지 나오지? 라지 DD거나 라지 D 스몰 D가 있잖아. 너는 라지 DD거나. 그럼 이 2가지 곱하기. 자, 네가 최대로 2가지만 나와야 되지. 그럼 눈으로 봐본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B. 라지 A 스몰 A 스몰 B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세 종류나 있잖아. 이렇게 둘이 만나서 자손이 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B가 된다고.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스몰 A 스몰 BB. 3 곱하기 2는 6이니까 안 되지. 너는 땡. 여기까지만. 니들이 수업을 보고 다시 문제를 풀어도 여기까지만 연습해. 여기까지. 지금 한 게 거의 사실은 이론상으로 보면 거의 80%를 풀어버린 거야. 지금 이 행동만 갖고. 니랑 B랑 연관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 다음부터 뭐가 생겼냐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생겼어. 자기야. 그 전까지 이걸 안 해보면 이건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을 텐데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어. 그럼 좋아. DD도 한번 해보자. 너는 라지 DD 이게 상인연관이니까 왠지 뭔가 느낌상 될 것도 같아. 너는 라지 D 스몰 D 그런데 라지 B 스몰 B랑 라지 B 스몰 B가 있어. 너는 있잖아. 둘이 따로 만나잖아. 독립적으로. 그럼 라지 BB,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스몰 BB라고 나오는 건 즉 하나, 둘, 세 종류 나온다는 건 그냥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야. 그럼 B에 대해서는 세 종류 곱하기 너에 대해서는 어떤 수를 써도 4가지는 안 나오지. 정소비가 나와야 되니까. 경우의 수니까 이건. 그니? 그러니까 이것도 땡이네.
자, A가 독립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머리를 좀 쓴다면 야, 두 세트야. 두 세트. 자손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너 때문에 4가지, 너 때문에 4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유전자형이 그냥 4가지로 끝내려면 있잖아. 하나는 그냥 똑같아요. 신경 안 써요. 그러면 A가 이런 상황이니까 라지 AA랑 스몰 AA가 만나면 자손은 무조건 라지 A, 스몰 A잖아. 한 명밖에 없잖아. 그러면 A는 경우의 수에서 탈락하게 돼. 안 해도 돼. 그럼 너희들이 합쳐서 4개밖에 안 나오려면 4, 4, 16 니들이 독립이면 안 돼. 니들이 연관이어야 유전자형이 4개가 나오지.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생각은 좀 발전된 생각이잖아. 시험 볼 때는 생각 안 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뭘 했냐? 3번 다 해본 거야. A랑 B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 A랑 D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근데 둘 다 말이 안 되네? 그럼 A만 독립. 자, 라지 AA랑 스몰 AA랑 만나서 독립되니까 나머지는 너의 4종류가 되겠지. 왜 지웠을까, 멍청아. 자, 이게 여자고. 이게 여자, 이게 Q, 이게 P, P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어차피 라지 B, 스몰 B, 라지 DD 이렇게 되는 거고 너는 라지 B, 스몰 B인데 어디든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개 다 유전자형 다르다 봐라. 라지 BB, 라지 DD 라지 B, 스몰 B, 라지 DD 이렇게 보면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스몰 BB, 라지 D, 스몰 D 다 다르지? 그러니까 네가 확정 잠깐만 해보면 돼. 5분도 안 걸려. 이렇게 하는 거. 유전자형 적고 연관들여서 다 해봤습니다. B와 D는 모두 스몰 D는 그래서 1이 P잖아. 이제 그래서 P에서 라지 B와 스몰 D는 모두 5번 염색체에 있지. 같은 염색체라는 뜻은 아니지. 5번 염색체에 있다. 2는 P의 세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부터 다중 적어도 2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E형 접합으로 가질 확률은 그렇습니다. 아니 너야 어차피 E형 접합이고 1개 이상 E형 접합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너희 둘이 만나면 둘 다 BB, DD니까 너는 빼고 이렇게 만나면 E형 접합 하나 있지. 이렇게 만나도 있지. 이렇게 만나도 있지. 3개가 있네. 4개 중에 3개가 E형 접합 하나 같잖아. 됐네. 잘 들어. 설명도. 확률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중학교 때식 확률이야. 그냥 중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는 거 정도. 총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해당 경우의 수를 그냥 그려 써. 전체분의 해당 경우의 수. 너이면서 너이려면 곱하고 너도 있고 너도 있으면 더하고 내가 분류 다 해가지고 이것만 잘하면 되잖아. 야, 얘랑 얘랑 만나서 자손이 생기는 경우는 무조건 4가지야. 4분의 하고 끝나. E형 접합. 잡종을 가지려면 너는 라지 A, 스몰 A니까 적어도 2가지 형질이라면 적어도 2가지 형질이면 하나라도 있으면 되잖아. 둘 다 해도 되고. 그럼 이렇게 직접 개수를 세면 나온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잖아. 그럼 틀려도 돼. 그냥 찍는 것보다 낫잖아. 네? 나중에는 다 맞추면 좋지만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첫 번째로 지금 이번 시험이 좀 쉬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문제들이
알고 보면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단 말이죠. 도전을 해보면.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었으니까. 자, 12번. 흥분의 전도인데요. 좀 패턴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야, 얘들은 위치도 다 알려줬겠다. 너무 쉽구나. 자극을 준 지점도 여기를 알려줬겠다. 그냥 아주 쉬운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봤더니 80은 3초야. 그러면 마이너스 80은 총 5초가 걸린 거니까 2 더하기 3. 가는데 2초, 간 다음에 3초. 플러스 30이다. 그러면 너는 2초가 걸리니까 3 더하기 2.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0이 있네. 그럼 한 이쯤이잖아. 그리고 제일 멀리 있지? 제일 멀리 있으면 탈분국이 유리해? 재분국이 유리해? 탈분국일 확률이 더 높지? 그럼 탈분국이라 생각하고 이쯤 돼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한 0.5 이렇게 생각해. 대강 한 0.5쯤 되겠군. 0.5 플러스 4.5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지만. 자, 기억과 니은은 80과 30 중에 하나이다. 야, 이게 순서 안 가르쳐주고 기억 니은이었으면 피곤했지. 2번 해봐야 되지만. 근데 얘는 2번 해볼 필요가 있냐? 자극준적 앞에가 무조건 마이너스 80이지. 30 다음에 80이 오겠니? 80 다음에 30이 와야지. 그죠? 그럼 무조건 30이잖아.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였습니다. 시냅스는 여기 있어야겠네. 오래 걸려야 되니까. 자, 플러스 30은 3 더하기 2야. 여기까지 오르는데 3초. 80은 2 더하기 3이야. 여기까지 오는데 2초. 여기랑 여기는 둘이 서로 1초 차이나. 1초. 표현은 안 했지만 대략 약 한 0.5초 정도 사이에 여기까지 와야겠죠. 대략.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속도는 모두 같다 그랬어. 그리고 총 7을 만들어야 돼. 네가 2대 1이고. 그러면 2대 1대 0.5가 제일 좋지. 네? 4, 2, 1. 그니 여기가 4, 여기가 2가 아니라 6. 그니 이 간격이 4, 6, 7 이렇게. 아, 이런 관계 있으면 딱 맞겠구나. 그럼 얘도 여기 갈 때 1초가 걸릴 거고 너 갈 때 0.5초가 걸리겠지. 뭘 물어봤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아주 쉬운 문제 쪽에 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아까 한 대로 하면 시냅스는 나에 있죠. 그 다음에 B분의 A. 네.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2대 1이었고 여기가 4, 6이었으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있어. 2대 1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틀렸네. 뭐 그건 아니네. 그냥 무조건 틀렸네. 4하고 6이고요. 자, 6초 때 여기는 그랬습니다. 6초 때 여기는. 자, 여기 오는 게
지금 플러스 30인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 5초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너 가는데 몇 초 걸리냐면 3초 걸렸죠? 속도가 2일 거고 여기 가는 데는 1초 걸리지? 4초. 여기 가는 데는 0.5초 걸리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총 4.5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6초 때니까 4.5 더하기 0.5가 되겠네. 1.5구나. 그러면 이 사이니까 탈분극이죠. 재분극은 아니네. 오케이. 자, 봐라. 구경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돼. 내가 이 단원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모든 문제를 그냥 실험 결론만 보고 틀려도 좋으니까 예상하고 풀어버렸어. 그 습관을 들여갖고 자꾸 맞춰야 얘도 시간 삐대면서 다 안 읽어보고 문제를 풀지. 자, 기억세포를 넣어서 사는데 1회 혈장하고 P랑 넣어서 죽었으니까 1회 혈장에서는 뭐 없었나 보지 뭐. 지금 T1일 때 1에서 혈장과 기억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분리했습니다.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세포랑 P랑 넣었더니 살았다는 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됐지. 조심할 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조심하라 그랬다. 자, 기억은 다의 1에서 항원으로 작용했다. 기억은 1에서 항원으로 작용해야지만 기억세포가 있지요. 이제 당연하지요. 구간 A라고 하는 건 여기인데요. 항체가 생긴 건 무조건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지? 항체 있으니까 그렇구나. 자, 여기 5에서는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됐대. 그냥 틀렸지? 형질세포는 기억세포 안 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 말 바꾸는 거 조심해야 돼. 자꾸. 애들 다 맛이 갔어. 수싸움이 좀 어려워도 해야지. 출제자랑 좀 싸워야지. 1, 2, 4가 있으면 동형접합이 하나 있구나. 그럼 다른 놈은
이렇게 했구나. 동형접합이 있구나 그런다. 뭐를 더한 값이 1, 2, 4기 때문에 하나는 성염색체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무조건 2단계는요. 다 4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성염색체가 없으면 모든 단계가 다 똑같아야지. 네? 근데 니들이 서로 다르다고? 성염색체일 수밖에 없죠? 자, 내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다고 치면 4단계가 어떤 식이냐면 2, 2, 2, 0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 이런 거지. 알겠니? 그래서 네가 4고 네가 2여야만 가능하지. 네가 4면 또 다른 데 4가 나타나야 되는데 단계별로 더해서 4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4, 2, 2, 2 그러면 1, 1이 나와야 하는 거지. 그럼 네가 2단계, 2단계란다. 3단계 네가 4단계 네가 2단계 이런 상황이 있지. 이게 이 정도는 좀 쉬워야 돼. 너무 어렵게 해, 이들이. 자, 가의 염색 분체수. 가는 이 3단계니까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염색 분체수가 2겠죠? 다의 염색체 수 다는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래서 n 곱하기 2n 곱하기 2가 돼야 돼. 아니야. 2n이 돼야 돼. n. 염색체 수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너무 간단한 문제지. 여기도 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네가 4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똑같은 거 다음 단계는 2 나와야 되고 1 나와야 되지. 지금 대립 유전자를 더해버렸으니까. 알겠니? 2, 4, 2, 1 나와야지 무조건.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하네.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럼 네가 4라고 해도 네가 2, 어쨌든 1, 1이 나와야 되잖아. 니들이 여기서 둘 다 더한 값이 4가 나오면 여기는 어쨌든 2, 2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어쨌든 1, 1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런데 네 둘이 달라. 이런 건 4, 2밖에 없고 성염색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가 4고 네가 2겠구나 이렇게 봐야겠죠. (15번은) 좀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이런 경우도 얘도 보아하니 얘들 중에 하나겠지. 안 읽어봐도 얘 중에 하나가 되겠지. n이어야 되고. 너는 무조건 2n이라는 거는 눈치챌 수 있겠지. 그리고 너는 3은 무조건 어느 특정한 DNA 상대량이 4가 나왔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뭐여야 돼? 2단계여야 해. 오케이? 야, 그리고 디귿은 A랑 세트. 기억은 B랑 세트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은 서로 다른 놈이지. 그니? 한 놈이 4면 반대편은 무조건 0이어야 되잖아. 한 놈이 2면 2일 수도 있지만. 알겠니? 그렇다면 디귿하고 니은은 이런 세트가 돼야 되겠네. 왜냐면 선생님 4, 0이니까 기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기억하고 디귿은 그냥 서로 다른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상동염 색채니까 니들이 상동염 색채야. 오케이? 야, 그렇다면 리을 그러니까 디귿이 A냐? 기억이 B잖아. 그치? 기억이 B. 이 B에 대해서는 어때? 성염 색채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겠지. X염 색채 위에 있어야 된다. 2, 0이니까.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인데 나는 안 망설일 거야. 라지 B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기억이 스몰 B면 좁게 써서 이거 확정 지은 거 아니다. 이러면 편할 것 같아서 해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가 써졌으니까 디귿은 라지 A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아닐 수 있어. 그니? 자, 그래서 봐봐. 이 사람한테는 EN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억 니은이 없는 사람이거든. 아예 처음부터. 근데 니 둘은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3이랑 다른 놈이지. 그럼 니들은 세트여야지. 그러면 이제 나는 니들 두 명은 아닌 거 이렇게 되기를 좀 바라기도 하고 얘랑 좀 매칭을 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지 B는 들어있고 디귿이 들어있는 요런 세포. 라지 B 들어있고 이게 아마 1이었으면 스몰 A가 들어있고 기억이 들어있는 놈. 요렇게 스몰 A가 들어있고 네가 4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P와 Q 1부터 4까지를 나타냈고 모든 염색체를 다 그려놨대. 1 중에 하나이고 가는 A, B, D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P는 수컷이고 Q는 암컷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얘일 확률이 제일 높지? 둘이 세트? 그래서 한번 그려볼 거야. 봐봐. 이 수컷 P는 라지 A를 가졌으면서 라지 BY를 갖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있는 거야. 라지 A가. 네가 라지 A. 그 다음에 이 암컷 Q는요. 보면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잖아. 라지 A, 스몰 A. 자, 여기서 하나
확실한 건 네가 라지 A 20A니까 너도 EN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는 아니어야 하네. 잘못했네. 너는 EN이어야 하고 얘는 라지 B가 없어야 돼. 그래 스몰 B가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너는 스몰 BB 이런 놈이어야 되니까 너랑 너랑 세트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네가 2면 스몰 A도 갖고 기억도 가질 수 있겠죠? 스몰 B도 갖고 그죠? 네가 0, 0이면 둘 중에 1, 1로 있어야 되겠지? 이거는 여자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만족하지 않는 건 없어. 그지? 그럼 잘했지. 가장 기본적인 걸로만 생각하라. 사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다른 놈은 0이어야 돼, 대립유전자가. 그러면 우리가 다 상염색체 있으면 4, 0이면 그 다음에 2, 2여야 해. 4인데 0, 0이야. 그러면 너는 이 0이니까 너는 무조건 성염색체 위에 있는 거고 너는 남자인 거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디귿하고 기억은 서로 다른 놈이야, 염색체 자체가. 그러니까 니들이 쌍이고 니들이 0이니까. 너희들은 뭐냐?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디귿. A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네가 스몰 A일 수도 있어. 알겠니? 그런데 여기는 라지 A라고 있으니까 스몰 A라고 있으니까 디귿이 라지 A고 네가 스몰 A면 어떨까? 이렇게 가는 거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리고 리을은 아니 기억은 너랑 너랑인데 그럼 기억이 스몰 B가 네가 라지 B면 이 그림상으로는 딱 좋겠지. 안 가르쳐 준 거니까. 아닐 수도 있어. 바꿔야 될 수도. 그니? 그럼 바꿔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희 둘이가 일일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도 EN인데 이 사람은 스몰 B가 없는 사람이야. 라지 B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 둘이는 세트. 그렇다면 니 둘이가 세트이겠지. 그리고 얘들은 남자였고요. 그래서 00이니까 너도 00인 게 확실히 잘 드러나 있는데 너는 1단계는 네가 없으면 네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그렇게 해서 이 여자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B 이렇게 갖는 게 Q고요. 이 남자는 라지 AA, 라지 BY 이렇게 갖는 게 P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4단계니까 얘들 중에 하나인데 라지 B 있는 놈이 너고 그러면 디귿이랑 같이 있냐? 그래야지. 그 다음에 스몰 A랑 기억이 있는 놈이 넣어야 돼. 그러면 스몰 A도 있어야 되니까 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맞다 보니 얘는 그대로 둬도 되고 얘도 그대로 둬도 되겠네. 됐죠? 자꾸 여기를 분석을 다 한 다음에 매칭을 시키지 말라고. 무조건 대입. 예. 자, 방영구 문제는 안 틀렸을 거라고 좀 보는데 시간이 좀 촉박했으면 못 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자, 이런 거는 훈련이 돼야 합니다. 얘 다 더해서 73이고 얘 다 더해서 83이야. 연립방정식 해 그냥. 알겠니? 여기 x로 넣고 여기서 여기 빼 그냥.
그럼 여기는 0 되고 여기는 얼마 되냐? 10 되고 여기는 20 되니까 여기는 10 차이 나야 되겠지? 그지? 그럼 너는 니은 플러스 10이라 할 수 있잖아. 그래? 그냥 이렇게 풀었어. 얘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00 나와야 되잖아. 그럼 3 니은 더하기 40은 100. 니은은 20이 되겠네. 이것만 하면 이제 풀리지? 뭐 얘도 73 만들어야 되니까 73 만들어야 되니까 5, 5, 5, 25, 25, 30, 43, 70 맞고. 네가 25니까 이것도 되고. 너는 56이니까 24인가? 24 아니구나. 70 만들어야 되니까 14구나. 14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여기는 50 만들었으니까 너는 35 들어가서 50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채워놓고 C의 상대 밀도는 14. A가 출현한 방형구의 수는 빈도수만 보면 되죠. A랑 B랑. 그 다음에 A랑 D랑. 우점점은 얘가 훨씬 크지. D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내가 X라고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럼 너 더하기 너는 83, 너 더하기 너는 73 해서 두 개 반격씩 풀어. 너 다 더한 거는 100. 이렇게. 물론 10이 크네. 너는 20이 크네. 너는 똑같네. 근데 10이 크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순간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 숫자가 이거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을 풀어라. 이쪽으로 더한 거는 너. 이쪽으로 더한 거는 너. 이렇게 더한 거는 100. 이렇게 더한 건 100 하면 미지수 금방 나올 거 아니야. 연립 방정식.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 자, 가계도를 한번 도전해 봅시다. 가계도. 봐봐. 네, 처음부터 좀 읽어봅시다. 가는 A에 대해서 결정되면 A는 완전 우성. 근데 가는 상인지 성인지 안 알려줬지. 가는 성인지 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리유전자 결정이 나는 복대리 유전이라서 사실은 무조건 상염색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상염색체인 게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가만 정하려고 그래. 가는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모르고 만약에 성염색체라면 난 이거 하나는 딱 보이네. 딸이 병인데 아빠가 정상이지? 그럼 만약에 반성 유전이면 정상이 우성이면 안 되지? 그니? 정상이 우성이면 딸이 병이면 아빠도 병이어야 돼. 근데 딸이 병인데 아빠가 정상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우성이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봐봐. 상염색체이거나 X염색체이면서 기억 프라임이 기억인 경우. 여기서 속도에 대한 생각은 내가 이걸 먼저 했느냐 이걸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해. 정확도는
이걸 먼저 하는 게 정확도가 있겠지. 이런 생각도 해야 돼. 시간이 없으면 나는 이거 안 해볼 거야. 상인 게 아니면 네가 확실하니까. 얘는 두 가지나 있잖아. 그래서 상부터 해볼 것 같아. 자, 시간이 좀 넉넉하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무조건 유전병이 우성이어야만 하죠. 오케이? 정상이 우성이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너는 기억 프라임, 기억 프라임. 5는 벌써 2가 들어가 있네. 그죠? 그렇군. 그러면 3도, 오, 내가 잘못했어. 말을. 너는 기억 Y지. 그래서 너는 기억 프라임이어야 되지. 오케이? 너는 기억이어야 하고. 오케이? 너는 기억 프라임이어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너는 뭐 기억 프라임 Y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갖고는 맞는 게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 5하고 1하고 A에서 나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안 알려줬네. 뭐 그렇다고 치고 여기 있구나. 남자이다. 그러네. 너는 이제 기억 Y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대로만 한다면 너는 내가 A 더하기 2로 표현을 써볼게. A 더하기 2로. 너는 기억 프라임이 라지 A이기 때문에 자, 1은 기억 프라임 하나 있으니까 1 더하기 0이어야 하고 A는 없으니까 0 더하기 1이어야 하고 3에는 하나가 있으니까 1 더하기 1이어야 하고 5에도 하나가 있으니까 1 더하기 1이어야 하지. 이렇게 나왔어. 뭐가? 라지 2가. 자, 두 번째 힌트를 얻어야 돼. 여기서 1, 2A는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며 너희들끼리는 나의 표현형이 각자 달라야 돼. 자, 나를 봤더니 D, E, F여야 돼. 서로 다 다르려면 하나는 F, 하나는 E, 하나는 D여야 되잖아. 이제. 자,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생각해 보면 DF, EF, FF 이게 좋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FF, DE, EF D가 내려와 보면 다 D로 나올 테니까 너는 D로, 너는 F로, 너는 E로. 그러면 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건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 이런 건 좀 해놓는 게 좋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자, F로 표현되는 건 자손이 F잖아. 그럼 무조건 부모가 양쪽 다 갖고 있어야 돼, F를. F가 제일 열성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쉽게 등장을 해야 되고. 사실 F가 부모일 수도 있어. 그러려면 꼭 이렇게만 돼야 되죠. F로 표현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D와 E가 있어야 되니까 자손이 E나 E를 가져야 돼. D를 가지면 안 돼. 자손. D를 가지려면 D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은요. 3, 4, 5에서 3, 4, 5에 얘를 적용시켜 볼게. 얘를. 그러면 3은 1 더하기 1이어야 되니까 라지 2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네가 이래야 되잖아. 그리고 자손도 2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너는 안 되지. 자손에 2가 없으니까 너는 땡. 그럼 여기다 한번 입혀 봅시다. 너는 되네. 그지? 네가 3이고 네가 4고 네가 5면 되냐?
됐나? 자, D도 있고 E도 있으려면 부모가 D 하나, E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D 하나, E 하나 갖는다 쳐 얘를 적용시켜 보면 1에는 1 더하기 0이어야 되니까 네가 DF, 네가 EF여서 네가 FF. 그러면 이러면 되네. 드링. 네가 EF, 네가 FF, 네가 D. 또 다른 조건 없지? 근데 A한테 이거 하나 있어야 돼. A한테 E가 있어야 된다. 그러네. 그건 탈락이네, 이건. 네. 아씨, 분명 오류가 있었는데, 여기서. 근데 여기 E가 나올 수가 없지? 세 개 다 다르려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는 안 돼. 그래서 얘는 틀렸어. 그래서 뭐 해야 돼? 너는 땡. 그래서 상념색채 유전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강 EF는 잘 맞은 것 같으니 기억으로만 얘기하면 자 정상이 우성일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가 그럼 기억 프라임이면 0 더하기 2여야 돼서 네가 라지 2가 나와야 되지. 너도 기억 프라임에서 라지 2가 나와야 돼. 네가 0 더하기 2가 돼야 되고 네가 0 더하기 2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열성이니까 네가 기억 프라임이고 기억 프라임이면 0이 있잖아, 기억이. 그러면 둘 다 2가 나와야 되는데 불합리하지? 둘 다 표현형이 서로 다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이거밖에 없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네가 기억이니까 너는 기억 프라임이고 네가 기억이니까 네가 기억 프라임이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희 둘이는 역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어야 해서 2가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그대로인 것 같네요. D, FF, EF 이렇게 해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또. 자, D2를 가졌으면 부모가 D 하나, E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너는 무조건 D도 있고 E도 있어야 돼. 누군지는 몰라도.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에는 어쨌든 기억 프라임이 있잖아. 네 밑에가 뭔지를 몰라도. 그런데 어쨌든 더해서 1이 나오려면 너는 1 더하기 0이어야 되죠. 그래서 너는 기억 프라임 기억해야 되고 너한테는 2가 있으면 안 되니까 D가 있어야 돼. 그럼 D가 있고 E도 있는데 너까지 전부 다 다르려면 D, F, E, F 이래야 되죠. 그래서 너는 FF여야 하겠지. 그럼 너는 0 더하기 1위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는 기억 프라임을 하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억 프라임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얘도 병인 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기억 프라임이 라지 A야. 이게 라지 A.
그래서 가가 우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가 우성, 가 발현이 우성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야, 여기까지 확인 안 하고는 이 성염색체가 아닌 거를 체크하기가 쉽지 않구나. 네. 여기까지 다 해야 되네. 그래서 이거에서 오류를 찾아야 네가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지. 자, 요즘 유행하는 유형이죠. 전부 다 안 알려주더라도 좀 심플한데 선택을 여러 번 해야 돼서 2번, 3번은 좀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선택하고 봐야 됩니다. 단지 아까 말했듯이 엄마 병인데 아들 정상이기 때문에, 아빠 정상이기 때문에 딱 하나는 안 해봐도 되겠지. 딱 하나는 안 해봐도 되고, 성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자, 내가 처음에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먼저 시작을 했다면 나는 네가 정상이 우선부터 했을 거야. 시작하면. 그러면 유전병이기 때문에 열성, 기억 프라임을 가질 거고, 너도 기억 프라임을 갖기 때문에 기억이 없지? 그런데 더한 값이 2가 나오려면 너는 0 더하기 2, 0 더하기 2여야 하는데, 그럼 라지 2를 2개를 가져야 돼. 그럼 라지 2를 2개를 가져야 되는 것부터 벌써 틀렸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봐도 너는 땡인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프라임 기억인데, 이걸로 봤을 때, 자, 유전병이 우성인데, 이러니까 유전병 우성이면서 성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유전병 우성이면서 상일 성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정상 우성은 성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얘라고 생각하면 네가 기억이 시작이 되겠죠. 네가 기억. 그럼 기억 프라임. 그 다음에 기억 프라임. 그럼 너는 다 1 더하기 0, 1 더하기 0. 아니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바뀌겠지. 자, 왜냐면 얘는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숫자 1인 거 보면은 너도 기억 프라임이어야 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자, 그래서 너는 하나는 기억이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는 거지. 이제 이걸로 표현형으로 바꿔보면 네가 2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D, 너는 F, 너는 FF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너는 1 더하기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2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너는 D, 네가 2를 가져가고, 다 다르려면 FF 이래야 되니까 1 더하기 0이어야 합니다. 얘도. 그러면 네가 기억 프라임 하나를 꼭 가져야겠지로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성립하니까 성염색체인 건 안 해봐도 되겠네. 안 그랬으면 오류가 생겼을 텐데. 네. 가계도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직접 한번 해보고. 자, 꿀벌은 여왕벌, 수벌, 일벌이 분담하여 협력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문제는 그냥 무조건 이런 건 보기부터 있는 거야.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구는 같은 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텃새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 당연히 맞는 말이네요. 자, 벌집 만들기 밀랍은 광택제 자원에 활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동일종의 무당벌레에서 반전 무늬가 다양한 걸 많다는 건 유전적 다양성이죠. 오랜만에 다양성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자, 나는 이렇게까지 풀고 이런 시험지는 한 2분 정도는 남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야